안녕하세요, 얀TV입니다. 오늘은 기쁨이가 태어난 지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기쁨이가 태어나서 아직 저도 많이 못 보고 있지만 기쁨이가 태어나는 과정, 유도분만 했던 과정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는 금요일에 1월 27일 금요일에 외래진료가 있었고 또 가진통도 온 상태여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됐을 때 선생님이 지금 진통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아직은 약하다. 1월 28일인 토요일에 유도분만을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토요일에 저희 유도분만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1월 28일에 기쁨이가 태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1월 28일 토요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분만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자궁 수축을 약물로 시켜서, 그러니까 진통이 더 오게끔 하는 촉진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프게 한다는 소리죠. 저는 이 진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진통이라는 게 자궁이 수축하면서 아기를 밀어줘야 아기가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 7시에 들어가서 한 8시 반 정도부터 촉진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촉진제를 맞자마자 한 8시부터는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출산을 하겠구나. 5분 정도 되면 병원에 와야 된다고 들었어서 오후 2시나 3시 이 정도에 출산을 할 줄 알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전 11시 좀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내진을 해보시고는 입원했을 때와 똑같다 라고 말하시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든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4시간 정도 진통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하기 전과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2시, 3시, 4시 4시쯤에도 또 내진을 했는데 한 1cm, 자궁문이 한 1cm에서 1.5cm 정도는 열렸지만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궁 경부의 문이 너무 두껍다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을 할 때 자궁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궁 경부가 두꺼웠던 게 얇아지면서 부드러워져야 이 자궁문이 빨리 더 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궁문은 조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자궁 경부는 그대로 너무 두꺼워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저희는 7시부터 지금 4시까지 이렇게 진통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촉진제는 오전 오후에 밖에 투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오전 오후 상황에만 촉진제를 투여하고 4시가 넘어가면 촉진제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7시에 입원을 해서 한 8시 반부터 촉진제를 맞았지만 오후 4시가 됐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와이프는 계속 통증이 있고 엄청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오후 4시가 넘었을 때도 똑같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황에 있어서는 내일 아침에 이 과정을 또 겪어야 한다고 하니까 와이프는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수술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 와이프 또한 수술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한테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일단은 수술을 해도 일요일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됐고 다시 유도분만을 하더라도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집에는 가지 않았고 강동미즈병원 분만실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분만실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새벽 2시부터 촉진제를 맞지 않았는데도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는 촉진제를 끊었을 때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지 않았었는데 새벽 2시부터 진통이 자연적으로 촉진제 없이 진통이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통이 시작된 것 같다. 오히려 아까 촉진제를 맞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진행이 조금 됐다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진통이 오는 상황에서 와이프는 이제 더 힘들어지고 체력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참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이제 수술을 거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진통은 더 심해져 왔고 주기도 더 짧아져 왔습니다. 자궁문은 1.5cm 정도로 비슷하다고 했는데 한 새벽 4시에 자궁 경부는 더 얇아졌다고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자궁문이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진짜 수술을 결정할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이프분의 골반이 좋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수술을 할지 자연분만을 할지 고민을 했다라기보다는 결정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자연분만 해보자고 화이팅을 외치시고 갑자기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또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자연분만을 또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 자연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촉진제를 또 맞게 되었습니다. 촉진제를 한 8시부터 맞기 시작했고 진통의 숫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촉진제를 놓자마자 수치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궁 수축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점점 더 힘들어하고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참 많이 응원해 주셨고 괴롭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진통이 와야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계속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한 10시쯤부터는 이제 자궁 경부가 많이 얇아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때는 자궁문이 한 3cm 정도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치의 고민 없이 무통주사는 무조건 맞자고 결정을 했었는데 무통주사를 맞으려면 최소한 자궁문이 3cm 정도는 열려줘야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제 11시 정도 됐을 때 자궁문이 열렸다고 하고 통증 수치는 말도 못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통증 수치가 100이 끝인 줄 알았는데 15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이제 진통 주기는 한 2분 정도로 엄청 짧아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통증이 심해졌을 때 무통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무통주사를 맞자마자 한 15분 뒤에 와이프는 잠에 들었습니다. 무통주사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통주사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통주사는 출산 마지막 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힘을 줘야 할 때는 무통주사를 맞으면 힘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서 출산 막바지에는 무통주사를 맞을 수는 없다고 해요. 2시간 정도 자고 잠이 깬 후에 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증을 느끼고 한 15분 정도 뒤에는 너무 아파해서 선생님을 호출해가지고 2번째 무통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통주사가 맞고 들어가는 한 30분 정도는 진짜 너무 괴로워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무통주사를 맞고 이제 선생님의 내진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저녁 6시 정도에는 출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먼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희망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2시에 와이프가 깨어났는데 또 이제 무통주사가 또 깨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내진하시고서는 자궁문이 다 열렸다. 이제 힘을 줘야 될 것 같다. 이제 출산이 직전이다. 산모님 힘 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급작스럽게 무통주사가 깬 상태에서 와이프가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그냥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궁 수축,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할 때 힘을 가장 세게 줘야
이 타이밍이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가장 아플 때 더 힘을 줘서 자기를 더 아프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출산 몇 주 전에 이 호흡법을 저와 와이프와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호흡법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셨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진짜 산모님 너무 잘하고 있다, 초산인데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 더 힘을 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와이프가 계속 힘을 주고 이때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호흡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셨고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뚝딱 하시더니 기쁨이가 태어났습니다. 중간에 절개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보지도 못했고 와이프도 대략 느낌은 났다고 하는데 언젠지도 모르게 뚝딱 하셨더라고요. 분만실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베테랑 분들이셔가지고 출산을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저는 기쁨이도 기쁨이지만 와이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해서 지금은 조리원에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자연분만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때는 좀 힘들었었더라도 자연분만해서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출산하는 엄마들은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제왕절개를 안 하겠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또 어쩌다 보니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간에 제왕절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들었었고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산모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산모분들 그리고 모든 남편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또 육아 또한 잘할 수 있을지 참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